지난 시간에 우리가 챕터 3장에서 우리가 시노미 시스템 부분들에 대해서 프리퀀시 영역 부분 표현하는 것들을 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특성들을 보고 있었죠. 그래서 프레 트랜스폼의 특성들, 프로퍼티들, 기본 프로퍼티들, 시메트리 프로퍼티, 듀얼리티, 컨볼루션, 멀티플리케이션 쭉 해가지고 우리가 테이블 3.1하고 3.2하고 여러분들 그걸 반드시 어떤 내용인지 이해를 하시고 그 내용이 뭘 의미하는지 이해하고 적용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유도하는 과정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외우지는 않더라도 한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 한번 꼭 보시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스펙트럴 덴시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개념으로 앞에서 우리가 파서블 릴레이션 하면서 에너지 스펙트럴 덴시티를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죠? 에너지 스펙트럴 덴시티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스펙트럴 덴시티를 다시 한번 정의하고 갈 텐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파서블 릴레이션 하면서 어떻게 됐었죠? 에너지가 어떻게 주어졌었어요? 시간에서 인스탄테니어스 파워의 전체 시간에 대한 적분을 우리가 토탈 에너지라고 정의를 했었죠. 그죠? 그렇게 정의했었고 파서블 릴레이션에 의해서 우리가 프레 트랜스폼을 해주더라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프레 트랜스폼 해준 우리가 주파수 영역 스펙트럼의 매그니튜드의 제곱을 우리가 주파수 영역에서 적분한 것이 동일하게 토탈 에너지하고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인스탄테니어스 파워라고 했죠. 우리가 주어지는 어떤 신호에 대한 시간 영역에서의 파워라고 했습니다. 순간 파워라고 했어요. 시간 관점에서의 순간적인 파워를 우리가 인스탄테니어스 파워 이렇게 놓은 거죠. 근데 주파수 영역에서 시간 영역의 인스탄테니어스 파워에 대응되는 개념이 결국엔 뭐예요? 주파수 스펙트럼 XF의 매그니튜드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걸 주파수 영역으로 쭉 다 더해주면 토탈 에너지가 되는 거니까 주파수 관점에서의 주파수 어떤 특정 주파수에 대한 뭘 얘기하는 거죠? 에너지 밀도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 값을 에너지 스펙트럴 덴시티다라고 정의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에너지 스펙트럴 덴시티라고 얘기하고요. 밀도라는 거는 적분해주면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밀도니까 우리가 적분을 해주면 주파수 영역으로 적분해주면 주파수 단위에서 적분했을 때 에너지가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값을 특별하게 이런 그리스 문자로 사용해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미 다루었습니다. 이렇게 다루었었죠. 에너지 스펙트럴 덴시티라고 정의를 했었고요. 그러면 우리가 요건 이제 에너지 시그널에 대해서는 이런 토탈 에너지에 대해서 주어지는 에너지 스펙트럴 덴시티를 정의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파워 시그널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파워 시그널인 경우엔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를 동일하게 정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를 정의할 수 있게 되고요.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는 시간으로 나눠준 결과죠. 에너지를 토탈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눠줘요. 그래서 그거는 정의를 우리가 S의 XF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얘는 라지 T를 무한대로 보낼 때 시간으로 주어지는 한 구간에 대한 스펙트럴 덴시티를 우리가 시간으로 나눠준 거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몰 xt t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얘를 우리가 xt의 한 구간으로 정의를 해요. 시간 t 마이너스 2분의 t에서부터 2분의 t까지 나머지는 다 0.
요 이외에는 모두 0을 가지는 그런 시간 영역 시그널을 우리가 x의 라지 t라는 함수로 표현하고요. 요 라지 xtf는 뭐죠? 그거의 프레이 트랜스폼 결과죠. 그래서 우리가 라지 x의 tf는 프레이 트랜스폼 결과로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죠? xt 스몰 t의 프레이 트랜스폼을 우리가 라지 x의 t f라고 정의했을 때, 이랬을 때 우리가 그러면 한 구간에 대해서 주어지는 시간에 대한 우리가 스펙트럴 데니시티죠. 스펙트럴 데니시티를 우리가 시간 t로 나눠줘서 계산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죠? 파워 스펙트럴 데니시티가 되는 거죠. 평균적인 파워에 대한 개념으로 들어가겠죠. 우리가 토탈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눠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죠? 그게 평균 파워였잖아요. 그죠? 인스턴테니어스 파워를 시간 축에서 쭉 다 적분해주면 토탈 에너지가 되고, 그걸 전체 시간으로 나눠주면 에버리지 파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파수 영역에서 시간으로 나눠준 개념은 우리가 파워 스펙트럴 데니시티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스펙트럴 데니시티라는 거를 주파수 영역에서의 밀도를 지금 보고 있는데, 그래서 에너지 스펙트럴 데니시티, 파워 스펙트럴 데니시티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복잡하게 돼 있는데 정의가 뭐예요? 그냥 스펙트럼의 매그니튜드의 제곱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파워 스펙트럴 데니시티는 그거 시간으로 나눠준 개념이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나오는 연산이 오토코릴레이션 연산이라는 게 나오죠.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은 에너지 시그널과 파워 시그널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정의가 되고요. 우리가 에너지 시그널에 대해서는 R의 X의 타우 요 값은 자기상관함수라는 요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은 결과적으로는 시간 타우 간격을 두고 어떤 시간 시그널이 시프트 됐을 때 얼마나 두 개의 시그널이 연관성이 있느냐, 원래 시그널하고 타임 시프트한 시그널하고 얼마나 연관성이 있느냐를 보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어떤 xt에다가 xt에 우리가 플러스 타우만큼 시프트 시킨 시그널을 곱하고 그리고 적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두 개가 굉장히 유사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매우 유사하다 그러면 그 값이 커질 거고요. 두 시프트한 값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이 값이 0으로 수렴하게 될 거예요. 그죠?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두 개 곱한 다음에 적분해 주면 비슷하면 클 거고 아니면 작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값이 결국에는 요거의 프레이 트랜스폼이 뭐가 되느냐 중요한 건데, 이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의 프레이 트랜스폼 결과가 뭐냐? 그게 에너지 스펙트럴 데니시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스펙트럴 데니시티로 우리가 요걸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스펙트럴 데니시티의 우리가 시간 영역 표현이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이 된다는 거죠. 요게 첫 번째 오토코릴레이션 펑션 에너지 시그널일 때 그렇게 정의가 되고요. 파워 시그널일 때는 요게 우리가 시간 t에 대해서 적분해서 우리가 정의를 하죠. 파워 스펙트럴 데니시티로 정의를 하고요. t분의 1에 우리가 xt에 xt 플러스 타우를 해주는데 dt 요거를 마이너스 2분의 t에서부터 2분의 t까지 이렇게 적분해 준 걸로 생각을 하죠. 그럼 요거의 프레이 트랜스폼은 뭐가 되느냐? 이제 요거의 프레이 트랜스폼은 우리가 앞에서 정의한 파워 스펙트럴 데니시티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관찰해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에너지 스펙트럴 데니시티가 어디서 정의됐었죠? 여기서 정의된 개념이죠. 여기서 정의됐던 이 개념입니다. 에너지 스펙트럴 데니시티 이 값이 여기서 프레이 트랜스폼을 인버스 프레이 트랜스폼에서 우리가 시간 t로 표현해 주면 뭐가 된다는 거죠? 이런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이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요걸 좀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XT의 프레 트랜스폼은 뭐예요? 얘의 프레 트랜스폼은 XF죠. 맞습니까? 얘의 프레 트랜스폼은 XF예요. 그렇죠? 두 개는 프레 트랜스폼 관계인데 그러면 XT의 절대값의 제곱의 X의 F의 절대값의 제곱, 그죠? 매그니튜드의 제곱을 하는 에너지 스펙트럴 덴시티의 인버스 프레 트랜스폼은 뭐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거는 XT의 절대값의 제곱이 아니겠죠, 그죠? 맞습니까? XT하고 XF하고 프레 트랜스폼이라고 해서 얘 매그니튜드의 제곱의 프레 트랜스폼이 얘가 되는 건 아니죠? 맞죠? 얘 그러면 인버스 프레 트랜스폼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으로 주어진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스펙트럴 덴시티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그죠? 주파수마다 어느 정도의 전력 밀도 아니면 에너지 밀도가 있는지를 갖다 보여주는 값이잖아요. 그죠? 그거의 시간 영역 표현은 뭐가 되느냐? 그게 바로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스펙트럴 덴시티하고 주파수 영역에서 그다음에 시간 영역에서의 그럼 그거의 인버스 프레 트랜스폼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뒤에서도 계속 나오니까 우리가 통신을 하면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시노미 시스템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에너지 스펙트럴 덴시티를 가질 때 아웃풋은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아웃풋에 대한 에너지 스펙트럴 덴시티는 뭐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LTI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인풋을 X라고 하고 임펄스 리스폰스의 스펙트럼을 H라고 하고 아웃풋을 Y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인풋 XF하고 임펄스 리스폰스의 프리퀀시 스펙트럼 HF하고의 곱으로 우리가 아웃풋을 놓을 수 있었죠. 왜냐하면 시간 영역에서 컨볼루션이었으니까 그걸 프레 트랜스폼 해주면 컨볼루션 프로퍼티 때문에 주파수 영역에선 곱으로 바뀌었습니다. 컨볼루션이. 기억나죠?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시노미 시스템의 결과라고 얘기했고요.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에너지 스펙트럴 덴시티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에너지 스펙트럴 덴시티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XF의 에너지 스펙트럴 덴시티가 있고 YF의 에너지 스펙트럴 덴시티가 있겠죠. 얘네들을 절대값의 제곱을 취해주면 어떻게 돼요? YF의 절대값의 제곱은 HF의 절대값의 제곱, XF의 절대값의 제곱 그냥 이렇게 풀려서 나옵니다. 그렇죠? 곱에 대해서 절대값의 제곱들이 각각 풀려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요거가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인풋, 아웃풋에 대한 각각의 에너지 스펙트럴 덴시티로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풋의 에너지 스펙트럴 덴시티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혹은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아웃풋 Y에 대한 에너지 스펙트럴 덴시티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요거하고 인풋에 대한 에너지 스펙트럴 덴시티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주어진 채널의 스펙트럼의 절대값의 제곱, 그죠? 그걸로 우리가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요것만큼 배수돼서 이렇게 되면 에너지가 변하게 된다는 거죠. 파워도 마찬가지죠. SX의 F, 여기서 HF의 이렇게 되면 SY의 F, 이렇게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의 관계가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뒤에 가면 우리가 이 에너지 스펙트럴 덴시티,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가 지금은 어떤 디터미니스틱 시그널 XT, 그냥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에 대한 에너지 스펙트럴 덴시티,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로 정의를 하는데요. 뒤에서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하고 랜덤 프로세스를 배우게 되면 이게 랜덤한 시그널이에요. 불규칙적인 시그널이 나오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가정들을 하게 되면 이런 에너지 스펙트럴 덴시티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역시 똑같이 이런 관계들이 만족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채널이 주어졌을 때 채널의 스펙트럼의 매그니튜드의 제곱을 갖다가 인풋에다가 곱해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아웃풋의 에너지 스펙트럴 덴시티가 나오는 거죠. 그죠? 에너지 스펙트럴 덴시티의 관계가 여기 그냥 HF 곱해주는 게 아니라 그거의 절대값의 제곱이 곱해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파워나 에너지는 절대값의 제곱이니까 그렇게 비례해서 주어진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면 좋겠고요. 뒤에 또 나오니까 여러분들 요 내용들은 지금 보는 내용들은 우리 지금 다 리뷰하고 있는 거죠. LTI 시스템 다 앞에서 다 리뷰하고 또 랜덤 프로세스 리뷰하고 할 거예요. 그 내용들은 뒤에 나올 때마다 앞에 보면서 노트 보면서 다시 찾아가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습니까? 다 괜찮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상적인 채널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죠. 디스토션이 없다라고, 디스토션이 왜곡이죠. 디스토션이 없다, 디스토션 리스한 우리가 채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곡이 없는 채널이라는 건 뭘까요? 왜곡이 없다라는 건 뭐죠? 우리가 인풋이 들어가면 어떤 임펄스 리스폰스 프리퀀시 스펙트럼을 거쳐서 아웃풋이 나가게 되잖아요. 곱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이제 채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통신이니까 인풋, 아웃풋. 결국에는 인풋을 보고 아웃풋을 우리가 추정하는 건데 왜곡이 없다는 건 뭐예요? 인풋 시그널이 그대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죠? 그대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아이디어할 때는 어떻게 되면 좋겠어요? HF가 1이면 좋겠죠. 그죠? 그러면 완전히 아이디어란 케이스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이디어란 케이스에서는 우리가 HF를 그냥 1이라고 두면 됩니다. 1이라고 두면 되겠죠. 1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인풋 시그널 자체가 그냥 바로 채널에 전혀 왜곡이 없이 YF에서 그냥 XF로 들어오죠. 그죠? 그러면 아주 좋겠죠. 그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통신이라는 거는 사실은 딜레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로스도 있어서 앰플리튜드가 바뀌기도 할 거 아니에요. 매그니튜드 값이 바뀌기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왜곡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YT가 받아지는데 YT가 어떤 입력 시그널에 시프트된 시그널이 들어와도 괜찮죠? 어떤 입력 시그널 XT가 이런 웨이브폼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시프트돼서 딜레이돼서 당연히 들어오겠죠. 채널에 딜레이가 있으니까 여기서 보낸 게 바로 딱 들어오기는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죠? 딜레이가 있어도 상관이 없죠. 딜레이가 있어도 우리가 그 신호가 뭔지 파악하는 문제가 없죠. 통신 관점에서. 그죠? 왜곡은 없는 거잖아요. 딜레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그널 XT가 보내졌을 때 딜레이가 있는 거 괜찮아요. 그죠? 맞습니까? 딜레이가 있어도 우리가 왜곡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요거의 매그니튜드가 줄거나 아니면 뭐 늘거나 그래도 상관이 없죠. 웨이브폼 모양만 보면 그게 어떤 시그널이구나 알아서 우리가 뭘 보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죠. 통신의 목적을. 그래서 얘가 상수배가 돼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왜곡이 없는 채널이다. 디스토션리스 채널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딜레이 되거나 어드밴스 되거나 시간 영역에서 딜레이 되고 그 다음에 상수배가 됐다라고 하면 그러면 괜찮은 거죠. 우리가 디스토션리스 채널, 어떤 채널이 왜곡이 없다라고 통신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채널의 특성을 가지면 됩니다. 인풋 아웃풋 관계가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해됐어요? 결국엔 채널은 뭐예요? 채널은 X 대신에 임펄스 넣는 거니까 K 곱하기 임펄스 T-T0 그죠? T0만큼 시프트하고 매그니튜드가 이런 임펄스 형태로 주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HT가 디스토션리스 채널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완전 아이디어란 거는 0일 때 딱 임펄스를 가지는 거고 그렇죠? 왜곡이 없다 하려면 시프트 돼도 괜찮고 배수가 돼도 괜찮다는 거죠. 그죠? 상수배가 돼도 된다는 거죠. 이해되죠? HT 채널이. 그러면 HF는 어떻게 보일 거냐 그때. HF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HF는 매그니튜드하고 우리가 페이지하고 두 개로 나눠서 해봐야 되는데 HF는 이때 HF는 어떻게 되는 거죠? F에 대해서 우리가 HF의 매그니튜드를 생각해 보면 매그니튜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의 매그니튜드는 K가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K가 될 거고 시프트 된 거니까 페이지가 로테이션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K로 이렇게 주파 수축 F에 대해서 K로 매그니튜드가 일정한
그렇죠? 플랫 채널이 될 거예요. 중요한 건. 아이디얼한 경우에는 얘가 1이었는데 매그니튜드가 그죠? 아이디얼한 경우에 1이었는데 1은 아니고 K배가 된 거죠.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죠. 통신 관점에서. 그 다음 우리가 프리퀀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프리퀀시 HF 프리퀀시 영역에서 프리퀀시 페이지 스펙트럼은 어떻게 되는 거죠? 페이지 스펙트럼은 우리가 요거에 먼저 프레스 트랜스폼을 표현을 안 했네요. 얘 프레스 트랜스폼 표현해주면 어떻게 돼요? Y의 F는 어떻게 되는 거죠? Y의 F는 앞에서 했던 우리가 타임 시프트 프로퍼티 있었죠? 타임 시프트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페이지 로테이션 된다 그랬죠? J의 마이너스의 2파이 T0 F 이렇게 된다 그랬죠? 요거 딜레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T0 말고 D라고 할 거예요. D. D로 고칩시다. 책에도 D로 나오니까 D로 고칩시다. TD 이렇게 했어요. TD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 TD 이렇게 썼어요. 보이죠? T0에서 TD로 바꿨고요. 이렇게 바뀌고 XF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프레이 트랜스폼을 해주면. 맞습니까? 타임 시프트 프로퍼티 지난 시간에 봤었죠. 그렇죠? xt 대신에 xt-t0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의 2파이 td f가 붙는 거죠. 이렇게 페이지가 로테이션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페이지는 결국에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얘가 결국엔 hf가 되는 거잖아요. 얘가 hf, 얘가 xf지, 그지? 맞죠? 맞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죠? hf의 페이지는 뭐가 되는 거죠? 매그니튜드는 K였고 페이지는 요거죠. 마이너스의 2파이 TD F가 됩니다. 시간이 아니라 주파수 F에 대해서 뭐예요? 리니어한 펑션이 나오죠. 요게 뭐가 되는 거죠? 요 부분이 기울기가 되는 직선이 나오겠죠. 직선 펑션이 이렇게 되겠죠. 요 기울기가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맞습니까? 맞죠? 2파이 td라는 어떤 상수값의 마이너스 값으로 이런 기울기를 가진 시간 td 딜레이 된 거에 대해서 이 기울기 값이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예요. td가 커지면 어떻게 되죠? 이 기울기가 이렇게 커질 거고요. 그렇죠? td가 작아지면 0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죠? 0이면 딜레이가 안 된 거니까 여기 0이 되겠죠. 아이디얼한 케이스하고 똑같아지겠죠. 그죠? 아이디얼한 케이스에서는 HF가 1이니까 페이지는 0이란 얘기죠. 다. 모든 주파수에 대해서. 그래서 딜레이가 없으면 이 주파수, 이 기울기가 이렇게 쭉 줄어들어서 그냥 0으로 가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왜곡이 없는 채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왜곡이 없다는 건 뭐예요? 플랫 페이딩이라는 얘기예요. 주파수 영역에선 왜곡이 없다는 얘기는 주파수 영역에서 이렇게 플랫하게 채널이 주어지면 우리가 왜곡 없는 채널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파수는 리니어하게 변해. 아니, 주파수가 아니라 페이지는 리니어하게 변해야 돼요. 이 기울기가 이렇게 있을 수는 있지만 얘가 이렇게 막 변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왜곡이 딜레이가 주파수마다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리니어하게 변해야 됩니다. 주파수에 따라서 리니어하게 변해야지 우리가 디스토션리스 이상적인 채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통신 관점에서 왜곡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이 두 가지 특성들을 만족시킬 필요가 있다. 매그니튜드와 우리가 채널의 매그니튜드와 그 다음에 페이즈 관점에서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질문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챕터 3장까지 본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던 내용이에요. 챕터 3장에서 우리가 다룬 내용들을 다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내용 중에서 오늘 퀴즈도 봤는데 퀴즈 보면서 여러분들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채점하면서도 여러분들 이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러고 채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들 시노미 시스템 책 찾아보고 여기 해당되는 교과서 다른 거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통신 시스템, 뭐 신호미 시스템 다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질문을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학교 수학, 고등학교 수학, 그죠? 신호미 시스템 이런 게 안 돼서 통신 이론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 질문하면 우리 이제 하브루타식으로 하면 당연히 대답해 드리겠지만 본인이 스스로 찾아봐야 돼요. 꼭. 안 찾아보고는 못 넘어가요. 졸업 못 합니다. 어떡하려고 그래요? 저도 이거 졸업 안 시킬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한 가지 모르는 거는 요 통신이론 내용 자체에서 이제 모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모르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해서 동영상 강의 다시 돌려보고, 그래서 지금 촬영하고 있죠. 그죠? 그렇죠? 다시 돌려보고, 친구한테 물어보고, 분명히 이해된 친구 있을 거예요. 물어보고, 또 교수한테 물어보고 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 해결하면서 가면 조금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부분들을 짚어가면서 여러분들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챕터 3장을 끝냈고 이제 4장, 5장은 우리가 사실 3장도 다 다루었던 내용이죠. 여러분들 1장, 3장 지금 다 다루었던 내용인데 리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 5장은 우리가 통신 시스템 1에서 아날로그 통신 배웠던 내용이고 이제 그럼 챕터 6으로 가겠습니다. 챕터 6에 랜덤 베리어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베리어블,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랜덤 프로세스.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을 우리가 다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랜덤 베리어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랜덤 하면 불규칙하다는 얘기죠. 불규칙하다는 뜻인데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불규칙 변수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확률 변수라고 해요. 그래서 랜덤이라는 걸 우리가 확률적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불규칙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값을 정해놓고 할 수 없잖아요. 이런 xt 값이 정해놨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자체가 이렇게 확률적으로 주어진다라고 정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규칙한 것들을 우리가 확률 변수, 확률 프로세스, 랜덤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규칙 프로세스, 불규칙 과정, 확률 과정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프로세스가 과정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어떤 뜻이냐?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확률적인 실험들이 있잖아요. 확률적으로 어떤 주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나온 결과값들을 어떤 숫자에다가 실수값에다가 대응시키면 그걸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어떤 숫자 값들이긴 한데 그게 어떤 함수를 이룬다. 아니 숫자 이런 xt 시간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값이 주어진다. 예를 들면 노이즈 시그널처럼 시그널로 주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갖다가 랜덤 프로세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확률 고등학교 때 배우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확률 안 배우신 분도 좀 있죠. 좀 있지만 확률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내용 중에서 이제 우리가 확률이 어떻게 랜덤 변수에 대응되는지를 볼 거고요. 혹시 지금 2학년 때 선택 과목으로 우리 확률 이론이 있거든요. 확률 이론 랜덤 프로세서 과목이 있는데 그거 듣고 있는 거나 아니면 들었던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좋습니다. 뭐 선택 과목이니까 강요할 수는 없죠.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니까 여러분들 혹시 기회가 되면 4학년 때라도 확률 변수 그리고 랜덤 프로세스 요거는 지금 한 학기 때 배워야 될 내용을 지금 압축해서 그냥 아주 중요한 내용만 요약해서 전해드릴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 학기 동안 배워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4학년 때라도 선택 과목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노고상 교수님이 가르치시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관심 가지고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확률이라는 게 뭐냐부터 여러분들 이미 배웠지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률이라는 게 뭐냐를 하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용어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우리말로 된 거하고 또 영어로 된 용어들도 익혀야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지만 영어로 된 용어들이 있으니까 좀 익숙해지시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다뤄볼게요. 우리가 랜덤 익스페리먼트, 그래서 확률적인 실험이라고 하죠. 주사위 던지기 같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전 던지기 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동전 던지기, 그리고 뭐 주사위 던지기, 아니면 공에 뭐 숫자나 아니면 색깔이 있어가지고 그것 중에서 하나 고르는 거, 랜덤하게 고르는 거, 이런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랜덤 익스페리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확률적인 실험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다음에 이런 랜덤하게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앞면인지 뒷면인지 그렇게 됐을 때 나오는 우리가 결과, 전체 그 결과를 뭐라고 하냐면 샘플 스페이스라고 해요. 샘플 스페이스는 나오는 이런 랜덤한 실험의 결과로 나오는 전체 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샘플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표본 공간이라고 우리말로는 얘기를 하고요. 얘는 집합이에요. 집합인데 전체 집합입니다. 어떤 모든 가능한 아웃컴들을 다 가지고 있는 집합이에요. 예를 들어서 앞에서 동전 던지기다. 우리가 동전 던지기 했었죠? 동전 던지기 생각하면 뭐가 되는 거죠? 샘플 스페이스를 라지 S라는 집합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샘플 스페이스는 동전 던지기에서의 샘플 스페이스는 뭐예요? 앞면 아니면 뒷면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앞면을 헤드라고 하고 뒷면을 테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HT 이렇게 보통 써요. 확률이론 할 때 보통 HT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H는 헤드란 뜻이고 T는 테일이란 뜻으로 우리가 앞면 뒷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주사위 던지기에서의 샘플 스페이스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주사위 던지기는 보통 일반적으로 1에서부터 6까지 정육면체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샘플 스페이스는 그거의 결과값, 던져서 나오는 결과값들을 다 모은 거 1, 2, 3, 4, 5, 6까지 이렇게 주어지는 아웃컴들을 다 모은 것들의 집합이 뭐예요? 그게 샘플 스페이스 표본 공간이라고 얘기하는 집합이 됩니다. 맞죠? 마지막 우리가 예로 들었던 이렇게 검정색, 흰색 공이 있다 라고 하는 것들에서부터 공을 하나 꺼내서 그 공이 뭔지를 보는 실험, 확인하는 실험. 거기서 샘플 스페이스는 뭐가 될까요? 블랙이냐 화이트냐가 되겠죠? 맞죠? 블랙이냐 화이트냐의 결과로 우리가 그 샘플 스페이스를 정의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요 용어들에 여러분들 좀 익숙해져서 이렇게 갈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나오니까. 그러면 우리가 저 각각을 갖다가 나오는 값을 아웃컴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실험의 결과, 그걸 우리가 아웃컴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벤트라는 걸 정의할 수 있는데 이벤트는 뭐예요? 사건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확률에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사건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사건은 뭐냐면 부분집합이라고 보면 돼요. 저 아웃컴들의 부분집합이에요. 잘 정의된 부분집합을 우리가 이벤트,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우리가 어떤 샘플 스페이스가 전체 집합이다 라고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놓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사위 던지기를 생각해 봅시다. 주사위 던지기에 대해서 샘플 스페이스를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이제 주사위 던지기에 대한 거라는 걸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샘플 스페이스가 뭐라고요? 샘플 스페이스 표본 공간은 뭐가 된다고요? 1, 2, 3, 4, 5, 6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맞죠? 그럼 이벤트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요? 3보다 작은 수가 나온 사건 이렇게 정의하면 그게 하나의 이벤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3보다 작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놈이 하나의 이벤트로 우리가 얘가 A라는 이벤트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벤트 A는 여기서 이벤트 A는 어떻게 정의되는 거죠?
이벤트 A는 3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걸 우리가 이벤트 A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이벤트라고 한다고요. 이벤트라는 걸 결국엔 뭐죠? 부분집합이에요. 부분집합. 그죠? 아웃컴들의 부분집합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번에는 이벤트 B를 우리가 뭐 짝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짝수가 나오는 사건이라고 하면 B는 이렇게 정의될 수 있겠죠. B는 여기서 이렇게 정의될 겁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이벤트 B는 이분이 나오면 이분 넘버가 나온다. 짝수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걸 우리가 이벤트 B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사건이 뭔지 알겠죠, 이제? 됐습니까? 자, 우리 10분마다 쉬기로 했으니까 이제 50분이 좀 넘어가가지고 여러분들 시계 보고 50분이 딱 되면 손 들면 이렇게 오! 딱 하면은 제가 딱 끝내드릴 거예요. 알겠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는 아니지만 가끔씩 조금 넘어갈 수는 있지만 가능하면 멈추고 우리 10분 쉬었다가 계속해서 하고요. 정확하게 50분씩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